자, 얘는 쉬운 지문이에요. 최근 수중자원 이용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그럼 얘가 원인이고 배경이야. 자, 수중환경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수중자원 이용의 필요성 때문에 수중환경 개발 노력이 있대. 자, 얕은 수심의 근해, 가까운 바다에서는 사람이 그냥 들어가서 하면 돼. 그쵸? 그런데 수심이 깊은 곳에서는 사람이 직접 들어가면은 수압 때문에 사람이 잠수병 같은 거 막 걸려. 그래서 병이 막 생겨. 그래서 직접 작업하는 것이 어렵다. 깊은 바다로는 못 들어가. 이런 문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을 대체할 수중 로봇 개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얘 때문에 이거 하는데 이거 하려면 이렇게 돼야 돼. 예, 내용인 거지. 자, 초기의 수중 로봇은 조종자의 명령에 반응하는 원격 조작 방식 리모컨으로 저리가 이리가 하는 방식이었는데 점차 스스로 습득한 환경 정보에 따라 주어진 임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자율구동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다. 지가 알아서 하는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다. 자, 그러면 1문단 내용을 정리해보면 수중 로봇 개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뭐에서 뭘로? 원격 조작 방식에서 자율구동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자, 요 내용이었죠? 자, 두 번째 문단. 이러한 수중 로봇이 수중 환경에서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려면 자율주행 기능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 자율주행 기능을 실현하려면 로봇은 자신의 상대적인 혹은 절대적인 위치를 파악해야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자율주행이 가능해야 자율작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되겠어? 위치 파악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얘가 1번이니까. 자, 이런 능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수중 환경은 육상 환경에 비해 위치 추정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제약이 많다. 그럼 잘 안 된다. 어렵다. 자, 수중 환경은 전자기 신호의 감소율이 뭐예요? 점점 희미해지는, 흐릿해지는 비율이 높아서 위성항법 장치, GPS 등의 신호가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그러니까 잘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GPS가 잘 안 된다. 별로다. 자, 혼탁도 등의 영향으로 카메라 기반의 기술 적용 또한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잘 안 된다. 이것도 어렵다. 자, 이런 이유로 초음파를 이용한 기선 방식이 수중 위치 추정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럼 초음파가 좋은가 봐요. 자, 초음파는 수중 환경에서 괜찮나요? 안 괜찮나요? 그러면 그냥 나가도 괜찮아요? 네. 진짜 큰일이다, 진짜. 너무 아파서. 아프면 안 돼, 얘들아. 홍삼 같은 거 좀 먹고. 맨날 집에서 쉬는데 왜 몸이 계속 아플까? 이상하네. 자, 수중 환경의 전달 속도가 빠르면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전자기 신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율이 낮으면 좋은 거죠. 지금까지 별로 어려운 내용 없었어요. 여기 필기하면 돼요. 1번 문단. 그리고 기선 방식은 센서와 노드 간의 거리를 기준으로 원거리 추정에 용이한 쉬운 장기선 방식과 근거리 추정에 용이한 단기선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럼 두 번째 문단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자, 수중 자율 작업하려면 뭐부터 해야 된대? 위치 파악. 자, 로봇이 위치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 위치 파악에 GPS가 안 된대. 왜?
감쇄율이 높아서. 그 다음에 카메라 기반 기술도 CCTV 같은 것도 안 된대. 왜? 혼탁도가 심해서 물이 이렇게 뿌얘지면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뭘 사용한대요? 초음파를 사용하는데 얘가 좋대. 이 초음파 방식을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떻게 나눠요? 장기선 방식과 단기선 방식으로 나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 문단. 장기선 방식은 해저에 어디에 초음파 신호를 수신 및 수신이 뭐죠? 받는 거. 송신 뭐죠? 보내는 거. 수신 및 송신하는 장치인 중계기를 복수로가 뭐예요? 여러 개 설치하고 수중 로봇이 고정된 중계기 고정돼 있대. 고정된 중계기들이 형성하는 공간 내부에서 이동할 때 그 위치를 추정한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스펀지밥 같은 게 떠올라야 돼. 스펀지밥이 살고 있는 해저가 있고 거기에 그 스펀지밥 동네에 중계기가 빡빡 꽂혀 있는 거야. 그래서 스펀지밥이 막 돌아다니듯이 로봇이 그 중계기 안을 이동할 때 위치를 측정하는 거다. 그쵸? 자, 그럼 계속 생각해보면 추적 대상이 되는 수중 로봇에는 로봇에는 초음파 신호를 송신하고 수신하는 통신기를 설치한다. 자, 수중 로봇에 부착된 통신기에서 초음파 신호를 송신하면 로봇에서 부착된 통신기에서 초음파 신호를 송신하면 이제 단계네요. 송신이 뭐지? 보내는 거야. 1번 로봇에 있는 통신기에서 초음파 신호를 보내면 중계기는 이 신호를 수신한 후 받았어. 중계기가 얘가 2번이야. 자, 이에 대한 응답 신호를 수중 로봇으로 송신한다. 누가? 중계기가 수중 로봇으로 응답 신호를 보내. 이때 중계기와 통신기는 앞전소자로 구성된 초음파 센서를 이용하여 신호를 보내고 받는다. 앞전소자는 전압이 가해지면 초음파 발생. 역으로 초음파가 가해지면 앞전소자가 진동하여 전압을 발생. 자, 장기선 방식에서 해저에 설치된 중계기들은 각각 다른 주파수대의 신호를 송신하는데, 그러니까 중계기들이 목소리가 다 다른 거랑 똑같은 거야. 각각 다른 주파수라는 건 얘는 중계기마다 이렇게 쓰세요. 목소리가 다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여기 여기가 해저예요. 바다예요. 여기에 표세은 중계기, 윤효연 중계기, 이지은 중계기, 김동연 중계기를 박은 거야. 내가 로봇이야. 내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1번은 누가 초음파 보내줘? 로봇에 있는 통신기가 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너네들이 중계기들이 왜? 하고 대답을 하는 거야. 야를 듣고 왜? 이렇게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근데 내가 막 돌아다니다가 여기쯤에서 이렇게 야! 했는데 여기서는 금방 왜?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여기서는 한참 있다가 왜? 이렇게 한 거지. 그러면 아, 여기 멀구나 이렇게 내가 아는 거야. 여기서 다른 주파수라는 건 여기 세은이 목소리, 효연이 목소리, 지은이 목소리, 동영이 목소리 내가 구분을 할 거 아니야. 왜 하는 목소리 듣고 이지은 목소리네? 여기 겁나 머네? 아, 표세은 목소리네? 여기 가깝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여기 목소리가 다른 거랑 똑같은 거야. 대답을 했을 때. 자, 수중 로봇은 통신기를 통해 선로 간의 신호를, 목소리를 구분해서 중계기 신호의 수신 시각을 측정한다. 내가 야! 한 시간이랑 표세은 중계기에서 왜 한 시각 보고 이지은 중계기에서 왜 한 시각을 보면 여기서 가깝고 여기서 멀구나를 내가 알아내는 거야. 자, 그리고 수중 로봇은 초음파 신호의 발신 시각 야! 한 시각과
왜 들은 시각의 차이를 이용해서 해저에 설치된 각각의 중계기까지의 거리를 계산함으로써 로봇 자신의 수중 위치를 파악한다. 이해되죠? 이러한 방식은 위치 측정의 기준이 되는 중계기 간의 거리가 길기 때문에 장기선 방식이라 불린다. 장기선 방식은 해저면에 설치된 중계기 사이의 거리를 길게 하여 로봇의 위치를 정확하게 추정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해저면에 중계기를 꽂아놓으러 들어가야 돼. 그리고 여기 다 작업 끝난 다음에 다시 뽑으러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어차피 에너지가 드는 거야. 자, 투입과 회수를 위한 시간이 소요되고 해저면에 설치된 중계기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계측 과정을 수행하는데도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자, 그럼 여기 세 번째 문단이죠? 자, 세 번째 문단의 내용은 무슨 방식? 장기선 방식. 자, 장기선 방식은 해저의 중계기를 여러 개 만드는 거예요. 중계기 1, 자, 중계기 2가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로봇이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쵸? 그래서 로봇이 통신기가 있는데 로봇 통신기에서 야! 하는 게 1번이야. 얘가 그걸 들어. 그래서 왜? 하는 게 3번이었어. 그리고 여기서 온 시각, 여기서 온 시각을 측정해서 자기 위치를 계산하는 거였죠? 이해돼요? 물론 1번이 양쪽으로 하는 거야. 야! 이렇게. 왜 양쪽에서 오는 거지? 중계기 4개라면 4군데서 왔다 갔다 하겠죠? 자, 이게 장기선 방식이었고, 자, 그 다음에 단기선 방식으로 가면, 자, 이와 달리 단기선 방식은 초음파를 탐지하는 몇 개의 수중 청음기가 뭐예요? 청음기. 듣는 애. 얘는 말을 못해. 대답을 못해. 듣기만 해. 청음기를 수중 로봇을 운영하는 모선의 선체 표면에 설치하고 수중 로봇에는 중계기를 부착하여 수중 로봇의 3차원 위치를 추정한다. 얘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바다가 있고 배가 이렇게 있으면 이 배의 선체 표면에 수중 청음기를 여러 개 붙여놔. 그리고 중계기는 어디 있어? 로봇에 중계기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인 거야. 자, 즉 모선에서 초음파 신호를 보내면 얘들아 중계기는 말을 못해. 모선에서 보내면 여기서 얘가 1번이야. 그리고 자, 수중 로봇에 모선에서 초음파 신호를 송신하면이 1번이고 수중 로봇에 설치된 한 개의 중계기는 이를 수신하는 게 2번. 얘가 이걸 들었어. 1번을. 그리고 이에 대한 응답 신호를 초음파 신호로 송신한다. 누가? 로봇에 있는 중계기가 송신해. 초음파를 보내. 왜? 대답을 하는 게 얘야. 아까 누가 대답했죠? 꽂혀있는 중계기들이 대답했는데 이번 로봇에 있는 중계기가 왜? 하면 이렇게 가는 거야. 얘가 3번인 거야. 로봇의 왜를 얘네가 듣는 거지. 그럼 만약에 로봇이 여기 있어. 그러면 여기에 도달하는 속도와 여기에 도달하는 시간, 여기에 도달하는 시간과 여기 도달하는 시간이 다르겠죠. 그럼 얘가 나 이쪽에서 너무 멀어져 있네? 가야지? 이렇게 가는 거야, 로봇이. 그래야 자율주행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 모선과 로봇이 같이 다니는 거야, 이렇게. 바다를. 이해되죠?
아까 장기전 방식은 이렇게 꽂혀 있고 이렇게 꽂혀 있고 얘를 다시 막 꽂으러 가야 되고 뽑으러 가야 되고 막 이런데 얘는 그냥 이렇게 같이 다니는 거야. 로봇과 배가. 이해 완료? 자, 계속 읽어보면 자, 선체에 장착된 수중 청음기는 얘는 듣기만 해. 앞전 소자로 구성된 초음파 센서를 통해 수중 로봇이 송신한 신호를 수신한다. 자, 얘가 받아들이는 게 4번 수중 청음기가 들어. 로봇이 쏘면 들어. 자, 모선에서는 초음파 신호가 수중 청음기에 도달한 시각을 측정함으로써 모선에 대한 수중 로봇의 상대적인 위치를 계산해. 아까 그 로봇은 진짜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생각했는데 이제 배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다를 아는 거니까 상대적인 위치. 이해돼요? 얘랑 나랑 중계기는 꽂혀 있는 애잖아. 근데 배는 이동하는 거니까 배와 내가 얼만큼의 거리가 떨어져 있다를 계산하는 거지. 자, 이를 수중 로봇으로 전달한다. 장기전 방식에 비해 기선이 짧기 때문에 단기전 방식이라 불린다. 단기전 방식은 가격이 저렴하면 좋은 거죠. 그리고 좁은 해역에서 적은 수의 센서로 운용이 가능하면 좋은 거죠. 자, 이런 장점이 있다. 또한 이제 뭐 나오겠어요? 계속 장점. 자, 모선이 이동하는 수중 로봇을 따라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동해야 하는 수중 로봇의 위치 추정에 용이하다. 쉽대. 자, 하지만 파도 때문에 선박이 움직이게 되면서 위치 측정의 기준이 되는 수중 청음기의 위치가 시간에 따라 변해.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있어. 자, 여기서 가깝고 여기서 먼애가 된 거야. 근데 그 사이에 배가 파도 때문에 이렇게 돈 거지. 그러면 얘는 그 로봇의 위치 파악을 잘못하게 될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걸 보정하는 장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해돼요? 자, 그러면 단기전 방식. 이게 네 번째 문단이죠? 네. 네 번째 문단의 단기선 방식은 자, 모선에서 로봇에게 너 어딨어? 이렇게 물어보지? 그럼 로봇이 그걸 들어. 그 다음에 로봇이 나 어디 있냐면 하고 대답을 해. 그쵸? 얘가 3번이고 이 청음기가 그걸 듣는 게 4번이야. 그래서 이 거리를 이용해서 얘가 어디에 있다를 알아내는 방식이 단기선 방식. 근데 장단점이 있다. 자, 마지막 문단. 초음파는 수중에서 신호를 송신하고 보내고 수신하기에 용이하다. 하지만 수중 구조물, 항만시설, 수조 등 구조화된 공간에서는 다중경로 에러. 이거 무슨 뜻이냐면 초음파니까 부딪혀서 돌아오는 거야. 그럼 로봇은 분명히 한 개인데 야 했더니 부딪혀가지고 대답이 왜? 막 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위치가 어딘지를 알아내기가 너무 어렵겠죠. 그러니까 다중경로 에러는 부딪혀서 대답이 막 여러 개로 들릴 때 장애물에 의한 불완전한 데이터 송수신. 장애물이 있어서 초음파가 못 들고 안 가는 거야. 내가 야 했는데 장애물 때문에 안 가. 그러면 장애물로 인한 불완전한 데이터 송수신 뭔지 알겠죠? 그것으로 인해 초음파 센서를 활용한 정밀 추정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좀 있는 거야. 초음파가 편하긴 한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를 개선하고 구조화된 환경에서 뭔가 구조물이 있을 때도 정확한 위치 추정과 소형화된 시스템을 구성하고 전자기파를 이용한 수중 위치 추정 시스템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문단은 아직 연구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아직 좀 문제가 있어서 구조화된 환경에서는 잘 안 돼서 연구와 개발을 해야 한다. 자, 여기까지가 자, 요 문단 정리 끝이고 자, 1번이랑 2번은 또 쉬운데 3번이 좀 오답이 많아가지고 3번 좀 다 맞췄나요? 3번이 좀 오답이 많아가지고 3번은 보기를 대충 읽는 사람들이 망하는 문제입니다.
보기를 대충 읽으면 틀려요. 자, 앞전소자는 기역이 뭐고 니은이 뭔지를 좀 짚고 넘어가면 기역은 장기선 방식의 뭐? 기역. 기역 뭐냐고? 중계기. 니은은 뭐죠? 단기선 방식의 네, 수중청음기. 이거 어디 붙어 있어? 배에 붙어 있죠? 그냥 대충 들어도 중계기와 수중청음기의 차이가 뭐야? 얘는 송수신이 가능해. 그러니까 송신도 되고 수신도 된다는 건 입도 있고 귀도 있어 라는 뜻이지. 근데 얘는 송신은 안 돼. 입이 없어. 그리고 수신만 가능해. 귀만 있어. 자, 적절한 것을 고르는 건데, 자, 앞전소자는 압력이나 진동과 같은 기계적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전환하여 전압을 발생시키는데, 자, 그러면 기계적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전환해서 전압을 발생시키는데 이걸 정압전 효과. 이와 반대로 앞전소자의 전기적 에너지인 전압을 가해서 압력이나 초음파와 같은 진동, 뭐지? 진동. 무슨 에너지? 기계적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역압전 효과라 한다. 그러니까 기계적 에너지는 초음파였어. 그럼 우리가 뭘 떠올려야 되냐면 아까 장기선 방식 설명할 때 앞전소자를 이용해서 초음파 넣었더니 전압 튀어나오고 전압 넣었더니 초음파 튀어나오고 그건 거지. 그러면 초음파 넣었더니 초음파는 기계적 에너지니까요. 초음파 넣었더니 전압이 튀어나오는 건 역압전이고 아니 초음파 넣었더니 전압 나오는 건 정압전이고 전압 넣었더니 초음파 튀어나오는 건 역압전인 거죠. 자, 그러면 기역이 수신한 통신기가 보낸 신호는 초음파 에너지니까 초음파 에너지 기계적 에너지 맞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수중 로봇이 보낸 초음파를 기계적 에너지로 전환한다는 건 초음파를 듣고 초음파가 기계적 에너지인데요. 그쵸? 초음파를 기계적 에너지로 전환하는 건 안 되는 거지. 얘가 얘인데. 그쵸? 그냥 얘는 입이 없어. 그냥 들을 뿐이야. 자, 기역과 달리 니은은 발생시키지 못한다. 이걸 발생시킨다는 거 말을 한다는 거잖아. 자, 니은과 달리 기역은 정압전 효과만 이용한다. 둘 다 가능하죠? 얘는 초음파 넣으면 전압 나오고 전압 나오면 초음파 나오고 이렇게. 자, 틀렸고 기역과 니은 모두 역압전 효과를 이용한다. 니은은 말을 못한다니까 역압적 효과를 이용할 수가 없죠. 그냥 들을 뿐이지.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요거를 잘 못 알아내면 우리가 문제를 못 풀어요. 보기를 좀 잘 읽어야 되고. 자, 이번 주에도 모의고사를 좀 잘 풀어오는데 계속 모의고사는 우리가 배웠던 지문들을 바탕으로 좀 더 어렵게 막 이렇게 나오니까 모의고사를 보고 뭘 공부해야 되는지 그 주에 힌트를 얻어야 돼. 그리고 만약에 내가 모의고사를 너무너무 못 본다. 나는 지금 이거 사설을 풀 때가 아니다. 그러면 평가원 걸 다시 풀어도 괜찮아. 그런데 안 풀어오는 건 안 돼요. 알겠죠? 네. 다음 주에는 11 할게요. 아니다. 우리 오늘 90 했으니까 11, 12 그리고 모의고사 풀어봅시다.